안녕하세요. 남편과 이야기 도중 제가 너무 깐깐스럽고 예민한 아내라는데 인정이 안 되기도 하고 대중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결혼 1년차, 저는 31, 남편은 38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남편이 남과 대화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있는 사실을 올려치기해서 말하거든요. 점점 그 빈도수와 강도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는 경기도 광명에 삽니다. 서울과 인접하기는 하지만 서울은 아니죠. 경기도로 시작하니까요. 솔직히 변두리 느낌도 있고 사람들이 이케아 때문에 알게 된 경우도 많지만 이케아 빼고 별거 없긴 해요. 근데 남편은 자꾸 주변에 우리가 서울에 산다고 말해요. 제 지인이 판교에 집을 샀거든요. 그 지인 만나서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경기도도 살기 좋죠. 특히 판교 정도면 괜찮죠. 그래도 저는 서울을 못 벗어나겠어요. 길 막히기는 해도 서울이 익숙해서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은근히 나는 서울 시민이다 라고 자랑을 하는 듯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웃긴 건 저랑 대화할 때도 서울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헷갈리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집은 딱 30평입니다. 근데 자꾸 어디 가서 35평이라고 말을 해요. 솔직히 뭐 5평 차이야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평수를 헷갈리나 생각했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자꾸 망상 속 5평을 따와가서는 집 35평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너무 민망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저랑 대화할 때도 자연스럽게 우리 집 35평인데 여기보다 잘 빠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35평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와이프인 저는 남편 월급 상황 아주 뻔히 잘 아는데 그런 저에게도 자꾸 올려치기로 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400에서 500 정도 되는 남편 월급이 성과급과 보너스, 연말 선물까지 해서 지난 12월에 700 정도 들어왔다고 치면 자꾸 대화할 때 월급 700 받아도 삶이 빡빡하네 이렇게 추임새를 넣습니다. 제가 오빠 월급이 무슨 700이야 이렇게 말하면 뻔뻔하게 거의 700이지 막 이러는데 기가 찹니다. 이렇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약간씩 깨네요. 연애할 때 말했던 사소한 거의 모든 내용이 올려치기 되었다는 사실을 아니까 짜증도 나고요. 언젠가 대화 중에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다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 갈 때 일본에서 비행기를 환승해서 한 3시간 정도 공항에 있어본 곳이 다더라고요. 또 한 번은 자기 아이폰이 최신형이라서 화질이 좋다 뭐 이런 대화를 흘러가며 했는데 제가 기계를 자세히 안 봐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 2세대 정도 옛날 아이폰이었더군요. 뭐 이런 사소한 거지만 이게 쌓이다 보니 너무 짜증이 납니다. 아이폰 구린 걸 써서 화나는 게 아니고 생활 속 저런 사소한 대화까지 자신을 올려치게 하고 싶어서 미쳐버린 사람 같아서요. 그런 남편이랑 24시간 같이 사는 제 정신도 이상해졌네요. 또 이번에는 무슨 허풍이나 거짓말을 섞어 했나 코난 빙이 되어서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사람이 단점만 있지는 않아요. 자상하고 착해요. 마음도 여리고. 근데 왜 저런 그지 같은 버릇이 있는 걸까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와이프를 속여서 뭐 어쩌겠다는 건지 조언 부탁합니다. 후기. 많은 분들이 허언증, 리플리 증후군을 걱정해 주셨네요. 모두 저 정도면 심각한 수준이라 말씀해 주시니 세상 걱정도 되고 적극적으로 남편의 행동을 교정하고자 합니다. 좀 무안할 수 있겠지만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고쳐줘야겠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도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광명 살지 무슨 서울을 살아 이런 식으로 꼭 꼬집어서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이 정도면 심각하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하셔서 정신과 상담도 예약을 했습니다. 남편만 가자 하면 거부할 것 같아서 둘 다 같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자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잘 개선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글을 보여줬더니 처음에는 남편이 여기 사람들은 다 여자 편이라며 이런 곳에 왜 글을 올렸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을 댓글을 보더니 자기도 잘못을 알았는지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야? 그냥 대충 말한 것 뿐이라며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네요. 그리고 한동안 삐졌는지 아니면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안 하더군요. 여러분들 덕분에 남편과 함께 상담도 받아보고 잘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댓글. 올려치기 정도가 아니라 허언증 환자랑 사시네요. 경기도 광명에 살면서 서울에 산다고 지인한테 말하는 거 진심 너무 창피해요. 광명에 산다고 누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저러는 게 정말 한심합니다. 서울 시립대 가면 서울대 갔다고 할 남편이네요. 제 지인은 과천을 살면서 서울살이 타령 하도 하길래 서울시 가천고 산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했더니 다음부터는 서울 타령 빼더라고요. 두 번째 사연. 채식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됩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남편은 고혈압이 있는데 채식을 하니까 혈압이 정상치로 되돌아가고 일반식,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간 고기, 생선을 포함해서 모든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채식을 하고 싶다고 하기에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내 몸이 아니니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채식 챙겨주는 게 생각으로는 요리해주는 것보다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니 너무 힘들어요. 보통 한 끼 먹을 때 현미밥, 오이, 상추 케이, 양상추, 배추, 말린 대추, 찐 고구마, 사과, 토마토, 마른 김, 피망, 간 없이 들기름에 볶은 표고버섯, 오이고추, 깻잎, 간 안 한 들깨 미역국 등을 먹어요. 가끔 우엉잎을 손집에서 쪄먹기도 하고요. 그 외에 더 추가되는 것들이 한두 개 있습니다. 새끼를 모두 저렇게 먹습니다. 저는 저걸 챙기고 내가 먹을 걸 따로 준비합니다. 김치찌개, 카레, 비빔밥, 고기를 구워 먹던가 두루치기, 집 반찬만 귀찮으면 배달 음식 등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도 식당밥을 먹기 싫다고 해서 도시락도 싸줍니다. 참고로 저도 직장인이고요. 야채는 사올 때마다 씻어서 세팅을 해서 김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해요. 생물의 특성상 장기 보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저런 세팅을 2일에 3일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남편 챙겨주는 게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 모든 일이 참 허무하다 생각된 게 어제 벌어졌습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 춥고 배도 고프고 퇴근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따뜻한 데서 지지며 한숨 자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카톡으로 남편이 퇴근하고 한숨 자라고 말했는데 막상 퇴근하고 보니 채소들이 모두 똑 떨어지고 없어서 장 보러 가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니 기분 좋게 같이 장 보고 와서 저는 바로 채소 손질에 들어갔죠. 남편은 욕실에 씻으러 들어갔고요. 채소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 제가 손질해야 하는 채소들이 산더미였습니다. 몸도 으슬으슬한데 찬물로 채소들을 씻고 있으니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미역국도 끓여줄 수 있느냐고 남편이 말하는데 진짜 욱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채식 챙겨주면 진짜 처음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오늘 손질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알면서 미역국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자기는 씻으러 들어가 버리고 나 혼자 찬물에 이거 손질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같은 상황에 미역국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고 버럭 화이 버렸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다 손질 안 해도 되니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손질 안 해도 되지요. 그럼 나중에 저걸 누가 손질해주나요? 오늘 안 하면 내일 내가 해야 하는 거고 내일 안 하면 언젠가 내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편은 채소 손질을 그만 시킨 걸 엄청나게 나를 배려해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짜증나서 나머지는 남편한테 하라고 말하고 저도 씻어버렸죠. 보통은 다 차리고 씻으러 들어갔는데 말이죠. 씻고 나오니 남편분이 먹을 것만 챙겨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던 피자랑 라면 하나 끓여서 같이 TV 보면 앉았습니다. 1호가 될 순 없어요. 김지혜가 산부인과 검사 결과 자궁경부 세포 이상증이라고 나오길래 나도 자궁경부 세포 이상증이 몇 년째라 이번에 토요일 건강검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검사받고 안 좋으면 수술에 산시름 덜어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그런 병을 처음 들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말해도 잊어버리나 봐요. 아무튼 결국은 자궁암이 될까 무서운 거 아니냐길래 맞다 그랬더니 그럼 채식을 하래요. 제가 출산 후 요실금이 생겼는데 그때도 요실금 문제로 대화 도중 채식으로 요실금 치료가 가능하고 해서 한바탕 했는데 자궁경부 세포 이상증을 채식으로 치료하라니 열이 뻗치더라고요. 저는 채식 정말 너무너무 싫습니다. 난 그렇게 못 먹는다고 10번도 넘게 이야기를 했고요. 채식 이야기 하지 말자고 그걸로 싸움하고 나서 싫다고 말했고 남편도 채식 이야기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암덩어리 단백질은 좋아하고 단백질은 고기니까 고기는 해롭다. 채식을 하면 암에도 안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대화체로 쓸게요. 정말 나를 위한다면 고기 먹지 말고 채소 먹으라고 말할 게 아니라 병원에 같이 가서 검사 받을 때 옆에 있어주고 수술해야 할 것 같으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라고 나를 격려해주는 게 진짜 나를 위해주는 거야. 의술이 이렇게 좋은데 치료 후에 채식이든 뭐든 해야지. 지금 치료도 하기 전에 무슨 채식으로 병을 다스린단 말이야. 왜 화를 내? 나는 화낼 줄 몰라서 화 안 내는 줄 알아? 앞으로 채식 이야기 안 한다. 그런데 채식이 무슨 금기어도 아니고 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왜 말을 못해야 하는 거야? 나는 듣기 싫다고 말했고 하지 말라고도 말했고 자기가 채식하는 거 아무 터치 안 하잖아. 내가 뭘 먹든 태클 걸지 말랬는데 왜 또 채식 이야기로 사람 속을 뒤집어? 각자 먹을 건 각자 알아서 하자. 이렇게 비난할 것 같으면 앞으로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차려.
어쩐지 요즘 채소 준비하는 거 슬슬 지쳐하는 것 같더라니. 알았다. 내 건 내가 챙길 테니 걱정하지 마라. 다 건강을 위해 하는 말인데 왜 화만 내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싸우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다가 남편은 월차라 자고 있고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채식 차려주면서 남편 위하는 마음을 저는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남편은 입으로만 나를 위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 섭섭하고 지금까지 채식 준비해줬더니 이제 귀찮아져서 안 챙기고 싶어 싸우는 것처럼 말하는 게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있으니 지금까지 한 게 너무 허무하네요. 지금 심정은 화가 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허무해요. 화해를 한다고 해도 이 허무함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후기. 제 글에 댓글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신기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이 옳다고 해온 것들이 틀렸다는 걸 직면해야 하는 일 같아서요. 댓글을 다 읽어봤습니다. 남편도 잘못이지만 저도 엄청나게 착각을 하고 산 것 같습니다. 솔직히 댓글을 읽고 조금 멍한 상태입니다. 후기랄 것도 없지만 어제 퇴근쯤에 쓰자면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친구랑 갑자기 약속을 잡으려니 미안하고 하던 상황에 남편이 회사로 찾아왔더라고요.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 첫말이 왜 그렇게 화를 쉽게 내느냐였습니다. 대화체로 쓸게요. 채식 이야기하면 화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자기는 진짜 너무 쉽게 화를 내는 것 같아. 내가 화를 낼 거 예상했으면서 왜 싫어하는 말을 해서 싸움을 시작해? 자기는 어떻게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아?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니 얼마나 좋아. 내 행동 반경이 자기의 예상 안에 있으니 어떤 말을 하면 화내고 어떤 말을 하면 화내지 않는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으니 화날 만한 건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 채식이 그렇게 듣기 싫어? 무조건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맹신하는 게 듣기 싫은 거야. 종교에 비교한다고 치면 예수와 부처가 있다는 걸 부정하거나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런 종교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싶지 누군가 나를 붙잡고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과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에 대해 연설하는 걸 듣고 싶지 않는 거와 같아. 나는 채식이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 채식이 좋기는 하지만 나는 하기 싫다인데 자기는 채식이 불로 장생하는 음식인 양 찬양을 하고 고기를 먹는다는 제약이며 채식이 오로지 구원인들 말하는 게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알았다. 진짜 앞으로 채식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한다. 자기 몸이 어떻게 되든 신경을 안 쓴다. 또 봐라.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병이 나는 게 오로지 채식을 안 해서라는 듯이 말하잖아.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게 싫은 거다. 알았다. 그래서 저녁은 어떻게 하라고? 각자 챙겨 먹자며. 알았다. 간다. 헤어지고 퇴근을 해서 집에 갔더니 혼자 미역국을 끓여서 채소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계란 후라이랑 스팸이랑 구워서 조미김이랑 식탁으로 가져가서 둘이 뻘쭘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도시락은 어떻게 하나 일부러 안 일어나고 있어봤습니다. 부스럭부스럭거리며 밥통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아침도 챙겨 먹으면서 도시락도 싸가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죠. 저도 편하고 같이 돈 버는 처지에 혼자 차려서 먹게 해야죠. 앞으로 싸우지 않고 스스로 챙겨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생각이 많습니다. 많은 조언 감사드리고요. 제가 남편 버릇을 잘못 들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집안 살림이 내가 정한 위치에 내가 원하는 각도를 유지한다는 강박 때문에 채소도 내가 손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이 부엌을 초토화하는 게 싫었거든요. 냉장고 안도 내가 정해놓은 규칙에 정리된 걸 좋아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생긴 것 같네요. 내 청소 방식이 유난이다 보니 남편은 내 강박에 태클을 안 걸고 내가 하는 대로 놔두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집안 살림은 100% 내가 하고 남편은 내가 정한 위치에 옷을 벗어놓는다던가 먹은 그릇은 싱크대에 넣어놓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지냈습니다. 내가 조금씩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같이 살 사이도 아니고 한평생을 같이 살면서 집안일을 전적으로 내가 하게끔 하는 시스템은 결국 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였네요. 누군가 말하길 집안일에 대한 분배가 잘 되어 있는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이런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면서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대화도 많이 해야겠죠. 감사합니다. 댓글. 굳이 건강치 못한 이기적이고 양심 없고 고마운 줄 모르는 남자를 위해 일일이 채식 건강까지 챙기면서 인생 허비하지 마요. 심지어 맞벌이. 최소한 채소 손질까지는 먼저 스스로 해야지. 제가 무슨 아기새야? 아내를 무슨 부엌대기 취급하네. 나 같아도 저런 남자한테는 아무것도 해주기 싫어요. 각자 챙기자고 저 스스로 말했으니 그냥 알겠다고 손을 떼요. 지가 시켜 먹든 사 먹든 하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